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막아야 돼요.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할 때 이게 어떨 때는 따뜻한 것을 먹으면 좋고 어떨 때는 좀 시원한 이렇게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 질문 많이 해요. 찬 것을 많이 먹으면은 면역이 떨어진다. 항상 어느 때라도 찬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따뜻한 걸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는데 우리 특히 항암하거나 이럴 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그 항암을 하게 되면 구내염이 생겨요. 구내염이 있는 사람들 음식 먹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물도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물은 찬 거나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거나 실온 정도가 좋아요. 그래야 자극성이 좀 적죠. 이제 또 우리 미각이 이렇게 항암을 하면 미각이 손상이 오죠. 그래서 평소 때 뭐 단맛, 짠맛 이런 부분 구분을 잘 하는데 우리 미각 손상이 오면요. 쇠를 혀로 이렇게 핥을 때 나오는 이런 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금속성 맛을 느끼는 경우. 이럴 때는 사람마다 약간 취향이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 것을 먹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따뜻한 걸 먹을 때 좀 나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찬 것을 먹는 게 낫다. 그리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화장애가 또 항암을 한다고 장애가 오잖아요.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각이라든지 우리 손발이 너무 이제 차져서 너무 찬 것에 대해서 손발 저리고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따뜻한 이런 부분들을 먹는 게 좋고,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백금 계열의 항암제, 뭐 시스플라틴이라든지 뭐 옥살로플라틴이라든지 플라틴 계열의 약을 쓰고 있는 분들은 찬 것을 먹으면은 더 손발이 저려지거든요. 그리고 구강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한 거 이런 부분들을 먹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 온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65도 이상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우리가 65도부터는 잘못하면 항암을 하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온도가 65도입니다. 그래서 65도 이하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항암을 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감염이에요.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는 백혈구가 떨어지거든요. 아마 우리 환자분들 호중구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호중구를 올리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38도 이상의 열이 오르면 호중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먹어서 상처가 날 경우에는 잘못하면 감염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감염으로 인해서 항암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에 감염이 되면은 이때 항암을 하게 되면 호중구가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구강의 화상뿐이 아니고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때도 장갑을 꼭 끼고 그 다음에 두꺼운 양말을 신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인체 부위에 그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치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염 때문에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는 치아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데도 함부로 시술도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감염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방암, 암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가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성. 근데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라는 게 어디 뭐 골마가지고 오는 이런 염증이 아니고 대개 이제 세포막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핵의 손상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괴사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막아주는 치료가 암을 없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제죠. 항산화제가 염증을,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주는 물질. 그럼 우리가 많은 채소하고 그 다음에 뭐 과일류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오메가3 계통. 오메가3 계통은 이게 염증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 그 다음에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먹을 때 특히 오메가3 쪽을 많이 먹어야 염증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을 좋게 해줘야 장에 염증이 많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거, 그 뭐 통곡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트밀이라든지, 보리, 그 다음에 뭐 통곡류, 뭐 퀴노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으면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염증을 억제해줘서 유방암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요. 유방암하고 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호르몬 조절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은 호르몬, 특히 양성암인 환자분들은 그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배출되면서 이게 간을 통해서 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균들이, 장이 나쁘면 나쁜 균들에 의해서 그 여성 호르몬을 끌고 나가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들이 있어야 이게 대변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단백질하고 이 호르몬하고 떼버려요. 나쁜 균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호르몬이 몸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우리 몸에서는 일단은 내보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은 보충하거든요. 근데 보충되어 있는 데다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니까 호르몬이 높아져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식이섬유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음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은 말 그대로 또 식이섬유와 같이 장을 기능을 좋게 해주고 유익균을 바꿔주면서 호르몬 대사도 조절을 해주고 암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면역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 외식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칼로리. 근데 이제 이 칼로리를 되게 칼로리만 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 많아요. 또 특히 우리 환자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 채소만 먹으러 간 사람도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육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방암은 육식하고 특히 지방하고 관련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 육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음식점에서 먹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가 한번 우리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밖에서 나가서 먹으면 분위기가 좋고 맛있다, 그 정도만 답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MSG예요. MSG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MSG 문제다 그랬더만은, 아니 MSG가 별로 암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MSG가 적은 양으로 쓸 때는 큰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고용량이 됐을 때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MSG 문제, MSG를 많이 쓰는, 외식을 하게 되면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리하는 방법, 구운 거라든지 뭐 찌는 거라든지 뭐 삶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 식자재를 어떤 걸 썼느냐.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뭐 유기농 먹어라, 아니면 친환경을 하라, 막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진 식자재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들이 이제 같이 모두 가지고 있고, 또 음식에 보면은 되게 외식을 하게 되면 고염이 많아요. 짜게. 그래야 맛있거든요. 아니면 달게 만들거나, 그러면 고당이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피해야 될 게 고당, 고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은 저희는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 한 가지 뭐냐면,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집에서 밥 먹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조미료의 맛을 들여버리기 때문에. 집에 오면 어때요? 집에 바깥에 나갈 때는 우리 암 환자지만 환자한테 맞춰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은 우리 환자한테 맞춰서 식단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맛있는 부분들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도 우리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는 가능한 한 집 안에서 우리 암에 좋은 식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이렇게 그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좋은 부분들은, 첫 번째는 저지방, 그 지방 부분을, 특히 이제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오메가6가 많이 들은 이런 지방들을 줄이는 식단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자재를 이용한 단백질이냐,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만 아미노산만 높이는 이런 부분보다는 퀄리티가 있는 단백질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식이섬유, 특히 이제 유방암하고 관련돼서는 호르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발효식품들, 그런 걸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